A big gift, 빈칸, to him. 큰 선물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큰 선물, a big gift, 큰 선물이 주어졌다. 일 때 동사, gave, was given. 무엇이 주어졌다는 뜻이 되죠? 네, 오늘은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을 수동태로 썼을 때 그 수동태가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문장이 수동태 문장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돼야 된다.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큰 선물이 그에게 주어졌다. 자, 영어로 완성해 볼까요? 큰 선물이 주어져. 그래서 a big gift. 그 다음 동사는 준다가 아니라 주어졌다. 우린 지난 시간에 주어가 행동을 하는 것을 능동, 주어가 행동의 대상이 되는, 즉 뭐뭐하게 되다, 뭐뭐해졌다, 뭐뭐해지다, 이런 것을 수동이라고 했어요.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pp라고 하죠. 따라서 큰 선물이 주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대상이죠. 주어가 대상이 되는 경우 동사는 BPP, 즉 was given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그에게 to him. 따라서 큰 선물이 그에게 주어졌다를 영어로 완성하면 a big gift was given to him 이렇게 되겠죠. A big gift was given to him. 자, 동사 모양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수동태 형태입니다. 비동사 과거이기 때문에 was, 그 다음 과거분사 give, 주다의 과거분사 형태 given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앞에 수동태 문장 A big gift was given to him 이라는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큰 선물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누군가가 주었겠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누군가, 문장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someone이 주었어요. 자, 이제 이 문장은 능동이기 때문에 주어인 someone은 gave, 주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상이 him, 그에게 자, 뭘 줬어요? A big gift, 큰 선물을 줬죠.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네, 주어, 그리고 동사, 행위를 주어가 했죠. 그 다음 대상이 사람에게 또 대상이 나오죠? 물건. 그래서 사람에게 물건을 주었다. 이런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서 사형식 문장이다.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석되는, 의미가 전달되는 문장, 사형식 문장이라고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형식 문장의 이 동사를 특별히 수여동사라고 우린 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사형식 동사는 수여동사예요? 네, 수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물건을, 항상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에게 물건을 준다, 수여한다, 보낸다, 지어준다, 만들어준다, 요리해준다, 써준다 등등등, 이런 걸 우린 수여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능동형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말할 때에는 어떻게 하죠? 네,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가죠. 그래서 먼저 여기 목적어 두 개니까 사람 목적어를 주어로 먼저 보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he, 그가, 그 다음 이제 대상이 주어로 갔으니까 준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게 되겠죠? 그래서
He was given. 그는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은 이렇게 될 겁니다. He was given a big gift. 그는 받게 되었다. 큰 선물을. 이렇게 해서 간접 목적어인 힘이 주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직접 목적어도 목적어니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쓸 수도 있겠죠. 한번 써볼까요? 네, 직접 목적어 a big gift. 큰 선물을 주어로 이제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선물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졌다. 역시 was given.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a big gift was given.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번엔 사람이 뒤에 남아있죠? 그럼 이 사람을 그냥 him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수동태에서는 의미상 큰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에게 할 때 to 하고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자, 다시 사형식 능동 문장에 직접 목적어 사물을 주어로 쓰면 뒤에 남아있는 간접 목적어 힘은 그냥 힘이라고 쓰지 않고 to him처럼 전치사를 붙여서 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형식 문장의 힘은 간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그 뒤에 직접 목적어 무엇을 하고 의미가 전달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뒤에 있는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가버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형식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누구누구에게 그냥 준다,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힘하고 목적어 형태로 쓸 수 없고 전치사 구로서 to him, 그에게 란 의미를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가 뒤에 남아있을 때는 수동태에서 뒤에 남아있을 때는 전치사를 붙여줘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치사는 to가 대부분 사용되지만 의미에 따라 for 또는 of를 쓰기도 합니다.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이 문장에서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능동태 사형식 문장, 동사 뒤에 목적어 두 개일 때 Someone gave him a big gift. 누군가가 그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수동태로 쓰게 되면 간접 목적어 he를 주어로 쓸 수 있죠. 그래서 he was given a big gif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써서 수동태로 써도 가능하죠. A big gift was given to him.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someone은 어디 갔죠? 네, someone은 사실은 뒤에 원래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He was given a big gift by someone 이렇게 써야 되는데 뒤에 by someone 하고 모르는 어떤 사람을 안 써도 이 문장은 의미 전달이 100% 완벽하게 된다는 거죠. 그가 큰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써도 누군지 몰라요. 안 써도 누군지 몰라요. 그럼 굳이 쓸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행위자를 모를 때 수동태로 쓰는 것이 바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Someone gave him a big gift 이렇게 써도 되지만 더 간단한 문장은 He was given a big gift 이렇게 쓰는 게 더 간단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someone을 안 써도 되니까 말이죠. 어차피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a big gift was given to him.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by someone.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수동태를 쓰는 이유 잠깐 정리를 했었는데 수동태는 행위자, 즉 someone, 동사의 앞에 나와 있는 주어, 행위자를 누군지 모를 때 또는 일반적인 사람, they, people 또는 we 이런 경우 수동태로 쓰면 뒤에서 by them, by us 또는 by someone 생략할 수 있다. 안 써도 어차피 모르는 사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또 다른 문장으로
우리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엄마가 나에게 소고기 스테이크를 요리해 주셨어요. 자, 능동이죠. 엄마가 요리해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Mom, 엄마가 요리해줬어요. Cooked. 누구에게? 나에게 me. 무엇을? beef steak. 그럼 이것을 이제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목적어 2개 있으니까 수동태 2개 되는지 보죠. 간접 목적어 사람을 먼저 주어로 해볼게요. 자, 내가, 아이가 주어로 가는 수동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I was cooked. 이렇게 되겠죠? 수동태니까 나는 was cooked, BPP. 그 다음 뒤에 있는 직접 목적어 beef steak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따라서 I was cooked beef steak. 자, 그런데 형태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I가 이렇게 주어로 와 있잖아요. 그런데 I was cooked 의미상으로 나는 요리되었다. 아이고 무서워라. 으시시하죠? 이런 문장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죠? 의미상으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의미에 따라 cooked 같은 거 또는 make 만들다 뭐 이런 것들 buy 사다 이런 동사들은 사람이 주어로 나오는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의미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리되고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사지고 구매되는 거 사다라는 걸 수동으로 하면 사지다 즉 구매되다죠. 내가 팔고 사고 구매가 되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동사에 따라 간접 목적어 사람이 주어로 오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예문이 되겠죠. I was cooked beef steak. 내가 요리되었다 beef steak를.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동사인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런 실수를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쓰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죠?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쓰면 의미가 이상해져서 쓰지 않는 동사들 바로 아래에 있는 이런 동사들입니다. order, 주문해주다예요. get, 구해주다, 사주다, 가져다주다. find, 찾아주다. make, 만들어주다. buy, 사주다. cook, 요리해주다. write, 쓰다. bring, 가져다주다. choose, 선택하다. 이런 동사들은 사람을 주어로 수동태를 쓰게 되면 의미가 이상해지는 동사들입니다. 내가 주문을 당하는 것, 내가 구매가 되는 것, 내가 만들어지는 것, 내가 요리되는 것, 내가 써지는 것, 내가 가져다 주어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 의미가 아주 이상하죠? 그래서 주어를 수동태 사람으로 간접 목적어인 사람으로 수동태 주어를 쓰지 않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처음 이 수동태, 사형식 수동태를 배울 때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없는 사형식 수동태 동사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한번 참고하세요. 뭐 꼭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자, 앞에 첫 글자만 외웠어요. O, G, F, MBC, M, B, C 이렇게 6개를 먼저 외우고요. 그 다음 write, bring, choose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없는 cooked 동사 수동태로 사람을 주어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물, 직접 목적어 사물을 주어로 쓰면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죠. 네, 보시면 beef steak는 was cooked, 요리되었어요.
for me. 날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네요. 직접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수동태를 이제 만들었어요. 요리하다라는 동사는 was cooked, 요리되었다. beef steak가 요리되었다. 좋은데 뒤에 전치사, 사람 목적어, 간접 목적어, 사람 남았을 때 전치사 to 쓴다고 그랬죠? 누구누구에게. beef steak가 요리되었다. 나에게. 이상하죠? for 쓰면 의미가 어떻게 돼요? 날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의미상으로 동사가 누구누구를 위하여 뭐뭐 해주다 이러면 for 쓰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누구누구에게 그러면 to 사람 목적어 그렇게 되지만 누구누구를 위하여 뭐뭐 해주다 이런 의미의 동사일 때는 for 목적어 쓰는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사들이 수동태가 되었을 때 사람 목적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가 아니라 for를 쓸까요?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가 될 때 전치사 for와 어울립니다. order, get, find, make, buy, cook, 그다음 build 이런 동사들이죠. 첫 글자로 앞에서 외웠던 거 기억나세요? OGF, OGF, 다음 MBC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다 그랬죠? 자, 앞에 거 어떤 동사들이 이런 동사들이었어요? 네, 사람을 주어로 쓰면 어색한 동사였죠. 수동태일 때 사람을 주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면 어색한 동사들이었죠. 이 동사들은 사물,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썼을 때 전치사 for 쓰는 동사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어디까지? 네, 여기 cook까지 거의 비슷해요. OGF, MBC까지. 그 다음 뒤에 build. build 동사를 만약에 주어로, 동사로 쓴다면 예를 들어 the house was built. 그 집은 지어졌다 for me 이렇게 쓴다는 거죠. to me가 아니라. 그래서 위하여란 의미가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order 주문해주다. 위하여 get 사주다. 위하여 find 찾아주다. 위하여 make 만들어주다. 위하여 buy 사주다. 위하여 cook 요리해주다. 위하여 build 지어주다.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목적어 앞에 사람 목적어 앞에 for 쓴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지금 주의해야 될 사항 4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썼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두 가지 정리되었죠.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그는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다. 능동 문장으로 쓰면 He asked me something 이렇게 되겠죠. 그가 나에게 어떤 물건을 요구했어요. He asked me something. 그가 요구했어요. 나에게 어떤 것을. 4형식 문장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보죠. 먼저 asked 동사는 간접 목적어 사람이 주어가 되어도 가능하죠. 네, 왜요? OGF, MBC, write, choose 이런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요구받았다 이렇게 써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죠? 따라서 I was asked something 이렇게 되겠죠. 의미는 어떻게 돼요? 나는 요구받았어요. 뭔가 물건을 어떤 것을 요구받았어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주어로 수동태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물이 주어로 오는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되죠? 네. 간접 목적어 사람 뒤에 직접 목적어 something이 주어로 와야 되겠죠? 따라서 something이 이렇게 주어로 오게 되면 something was asked 어떤 것이 요구되었어요. 나에게 by him 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럼 나에게 할 때 to me일까요? 그런 것 같죠? 나에게 아니면 for me일까요? 날 위해서? 근데 for me는 아니죠. 우리 앞에서
for 쓰는 동사는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뭐죠? OGF, MBC, build. order, 주문해주다. get, 구해주다, 사주다. find, 찾아주다. M, make, 만들어주다. B, buy, 사주다. C, cook, 요리해주다. 아니죠. 따라서 for도 아니에요. 그럼 to일까요? 네, to도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Something was asked of me.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이 요구되었어요? 나에게 할 때 이때는 of를 써요. 아, 이상하죠?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 즉 직접 목적어 사물이 주어가 됐을 때 수동태 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사람 목적어 쓰는데 대부분이 to라고 그랬죠. 그 다음 for,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for 쓴다고 그랬어요. OGF, MBC, build. 그렇죠? 그리고 ask 동사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질문하다란 뜻이죠. 이 ask 동사는 of를 쓴다. 그럼 이제 ask만 of 쓰고 그 다음 for 쓰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고 있고 그죠? OGF, MBC, build. 그럼 나머지는 네, to 쓰면 되겠죠. 형태는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 기억하셨어요. 그죠? 그럼 어떤 경우에 to 쓰고 for 쓰고 of 쓰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뒤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to와 for는 앞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 of만 다시 한번 뒤에서 정리하도록 하죠. to와 for와 비교하면서 Something was asked of me 에서 이 ask 동사 was asked, 이 ask 동사는 수동태가 되었을 때 사람 목적 앞에 of를 쓰는 이유는 of가 소유, 소속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전치사 of를 쓰는 경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책상 다리 그럴 때 the leg of the desk, 책상의 다리. 방의 창문 그럼 어떻게 해요? the window of the room 이렇게 썼죠. 그럼 뭐뭐의 뭐뭐, 창문, 방의 창문, the window of the room. 그쵸? 자, of가 어떤 의미였어요? 네, 어디의, 무엇의 소유의 의미가 있죠? 또 소속의 의미가 있죠? 바로 ask는 나에게 속해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물건이든 뭐 지식이든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of의 의미와 연결시켜 보니까 자연스럽죠? 위하여란 의미도 안 맞고 단순하게 누구누구에게 어떤 목적지, 대상, to도 안 맞고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of가 something과 me 관계에서 가장 어울린다. 나에게 속해 있는 어떤 것을 그가 요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of를 쓰는지 ask 동사에서 ask 동사는 바로 소유, 소속인 것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유, 소속의 의미의 전치사 of를 쓰는 것이 어울린다 라고 정리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참고로 그럼 ask 동사는 전부 of 사람 목적어 이렇게 어울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음 예문 한번 보세요. Can I ask a question of you? 내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당신에게 했을 때 이때 of를 쓰면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아래 문장 Can I ask a favor of you? 내가 어떤 호의를 당신에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건 어울려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똑같은 형식인데 하나는 a favor, 호의, 친절이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는 question, 질문이라는 단어를 써서 of와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구분이 될까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of의 의미가 소유, 소속이라고 했죠. 그럼 당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질문을 내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부탁해도 될까요? 질문이 어떻게 당신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죠? 문법적으로는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색해요. 영민들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장인 경우에는 you가 직접 목적어가 앞에 오는 형태로 씁니다. 사형식으로, 삼형식으로 안 쓰고. 바로 이런 얘기죠. Can I ask you a question? Can I ask you a question? 내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아래같이 Can I ask a favor of you? Can I ask a favor of you는 자연스럽게 영미인들이 사용하죠. 물론 이 문장도 삼형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of you 이렇게 쓰지 않고 사형식으로 사람, 목적어 you가 앞으로 와서 전치사 없애버리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Can I ask you a favor? 이렇게 말이죠. 이건 둘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색해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 you가 앞으로 가서 사용해야 어울린다. 차이를 아시겠죠? 바로 of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형식 수동태 주의사항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만들어지는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쓸 때 간접 목적어에 전치사 for 쓰는 동사들이 있었죠.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이제 오게 되면 간접 목적어 사람만 뒤에 남게 되잖아요. 이때 for 쓰는 동사 바로 OGF, MBC, build 였습니다. 왜 그래요? 의미가 위하여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for하고 어울린다. for가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사람이 왔을 때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주의사항 간접 목적어에 역시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나가고 사람 간접 목적어가 뒤에 남았을 때 전치사 of를 쓰는 동사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네, ask.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네, 바로 소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유에 있는 속해 있는 것을 부탁하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of를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의할 사항 사람인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있다. 그런 사형식 동사, 주요 동사가 있다. 의미상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동사들은 OGF, MBC까지는 for 쓰는 동사들과 똑같고요. 그 뒤에 동사, 네, write, 또 choose 이런 동사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알아본 수동태 BPP 형태의 문장,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의자는 나의 동생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자,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볼까요? 이 의자는 this chair, 다음 보내질 것입니다. 동사, 보내는 행위를 의자가 하는 게 아니고 보내지는 대상이죠. 따라서 수동태, 그리고 보내진다, 현재도 아니고 보내졌다, 과거도 아니고 보내질 것이다, 보내질 것입니다. 미래죠. 따라서 will, 그리고 수동태 BPP, will be sent. This chair will be sent. 다음 send 동사는 to 사람 목적어 써야 되겠죠. for 아니고 of도 아니죠. 따라서 to my brother. This chair will be 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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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y brother. 소갈비가 나의 가족을 위해 요리되었다. 자, 소갈비가 beef ribs 주어 요리되었다. were cooked 수동태 요리된 거죠. 소갈비는 요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나의 가족을 위해 for my family 하면 되겠네요. Beef ribs were cooked for my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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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 주어는 학생들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신원이 주어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구되었습니다란 동사 was asked, 즉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하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학생들에게, 직접 목적어 신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주어로 쓸 수 있어요. 먼저 identification, their identification, 그들의 신원을 주어로 한번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Their identification, 그들의 신원이 was asked, 요구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of the student,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their identification was asked of the student. Their identification was asked of the students. Their identification was asked of the students. Their identification was asked of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을 주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The student, 학생들은 요구받았죠? were asked. 뭘 요구받았어요? Their identification, 그들의 신원을 밝히라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The student were asked their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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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정리했던 사형식 목적어가 2개 있는 문장의 수동태, 문제로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2개 고르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푼 것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어법 문제를 풀 때에는 문장을 보면서 출제 의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출제 의도 파악은 문장의 구조,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보어 또는 수식 어구들을 파악하면 됩니다.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어진 보기 5개를 살펴보았더니 동사 위치의 형태가 was asked처럼 PP,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형태로 와 있고 그 뒤에 전치사가 있어요. 아하, 사형식 문장의 능동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서 사람 목적어가 뒤에 올 때 전치사를 무엇으로 써야 할까? 라는 것이 이 문제 출제의 의도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한다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His name was asked of the kid by her. 그의 이름이 물어졌어요. 그녀에 의해서 그 아이에게. 즉, 그녀가 그 아이에게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다 라는 문장을 수동으로 쓴 거죠. 따라서 asked 동사 뒤에는 of 사람 목적어 쓰는 거 맞죠? 그리고 of를 쓰는 이유는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의 이름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거죠. 아이의 소유예요. 그래서 형태상, 의미상 아주 잘 어울리는 문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His paintings were shown for children by him. 그의 그림은 보여졌어요. 아이들에게 그에 의해서. 그가 아이들에게 그의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라는 의미를 수동태로 쓴 거죠. 자, 이때 보여주다, show 동사의 수동태 형태 were shown 뒤에 전치사 사람 목적어는 for 쓴다. 맞습니까? 아니죠. for 쓸 경우에는 위하여란 의미의 동사가 수동태가 되었을 때 for 쓴다고 그랬죠. 자, 위하여란 의미가 있는 거 뭐였어요? 네, OGF, MBC, build. 이 정도가 위하여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show 동사는 그런 의미의 동사 아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방향성만 나타내는 to children 이렇게 써야 할 겁니다. His paintings were shown to children by him 이렇게 써야겠죠. 세 번째 보기입니다. Some old toys were given to children by them. 몇몇 오래된 인형들이 주어졌어요. 아이들에게 그들에 의해서. 즉 그들이 아이들에게
몇 가지 오래된 인형들을 주었어요 라는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역시 were given 뒤에 to 사람 목적어 쓸 수 있을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o는 대부분의 수요동사, 사형식 동사에 쓸 수 있다고 그랬죠. for가 아닌 거, ask가 아닌, of가 아닌 동사들은 to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to children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기입니다. A new bike was bought to me by my father. 새 자전거가 구매되었어요. 나에게 아빠에 의해서. 이 문장은 아빠가 나에게 새 자전거를 사주었어요. 이런 문장의 수동태죠. 자, 그럼 사주다라는 buy의 pp 형태의 was bought 과거분사 수동태 형태로 쓴 것 뒤에 전치사 플러스 사람 목적어 to me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사다라는 동사는 위하여 사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따라서 위하여란 의미의 for 써야 맞을 겁니다. A new bike was bought for me by my father. 아빠가 날 위해 새 자전거를 샀어요 라고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 자전거는 날 위해 아빠에 의해서 구매되었어요.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4번 틀렸습니다. 보기 5번째입니다. A pet was gotten for him by his parents. 애완동물 하나가 구매되었어요. 그를 위해 그의 부모님에 의해서. 자, get 동사는 수동태로 쓸 때 위하여 구매하다, 사다, 가져오다, 가져다 주다. 맞죠? 그래서 for 쓰는 거 어울립니다. 이 문장은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애완동물 하나를 사주었어요. 이런 문장을 수동태로 쓴 거죠.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동사의 수동태와 전치사 목적어 파악하는 문제였고요. show 동사는 전치사 사람 쓸 때 to 써야 하는데 for 써서 두 번째 문장 틀렸고, 또 by 동사의 수동태 was about 뒤에도 for 써야 되는데 to 써서 틀렸고, 따라서 2번과 4번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사람 쓰는 형태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정리해 드렸던 사형식, 즉 수요동사 뒤에 목적어가 2개 있을 때 어떻게 수동태로 바뀌는지, 또 어떤 동사에 전치사, 사람 목적어가 쓰이는지,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이 주어로 올 수 없는 동사들, 의미상 어색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 수동태 문제가 나왔을 때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3가지만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